이렇게까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증상이 이제 완화가 되지 않고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이제 너무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을 하게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포도나무병원 척추신경외과 전문의 홍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단계로 나눠서 이제 치료를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치료, 그러니까 몸에 이제 침습적인 뭘 찌른다든지 이런 걸 전혀 하지 않는 종류의 치료들, 대표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가 있고, 그리고 물리치료, 그리고 도수치료, 그리고 충격파 치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비침습적인 치료들이 이제 1단계가 되겠죠. 1단계. 그리고 이 1단계 이후에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주사 치료와 이제 시술 치료가 있습니다. 시술 치료는 이제 척추신경이 이제 유착, 약간 들러붙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술은 그 유착을 좀 제거해주는 효과까지 있고요. 주사 치료는 그런 효과는 아니지만 약물을 투입함으로써 신경 주위에 있는 염증과 신경 부종을 가라앉혀 줌으로써 이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술은 그런 유착까지 풀어줌으로써 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자분이 증상이 이제 완화가 되지 않고, 아니면은 증상이 조금 완화가 됐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이제 너무 아프다. 이제 그러는 분들이 많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을 하게 되겠습니다. 허리 통증은 사실 전체 인구의 97, 8%가 평생을 살면서 한 번 느낀다고 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 3%가 한평생 하나도 안 아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자주 아프진 않아서 기억을 못하는 정도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허리 통증은 이제 한 번씩 앓으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편적인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살다가 삐끗할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한 3일에서 약 열흘 그 사이에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이제 허리 통증이 점차 감소하면서 이제 사라지는 게 보편적인 허리 통증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큰 병을 의심한다든지 그러지 않아도, 병원에 딱히 찾아가지 않더라도 관계가 없겠지만, 허리 통증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고 날이 가면서 점점 더 이제 아파진다든지, 아픈 지가 이제 시작하고 나서 2주, 3주, 4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허리 통증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가장 흔한 질환인 허리 디스크나,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전방 전이증, 이런 병들을 의심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이제 찾아가서 이제 좀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MRI가 필요한 상황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 우리가 하지 방사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하지 방사통이 있는 경우에는 MRI를 찍어서 척추신경에 이제 압박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팔다리로 내려가는 통증, 저림 또는 감각 이상, 이런 게 있을 때는 MRI를 촬영을 해서 신경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검사가 엑스레이, 그리고 MRI, CT 정도가 있는데요. 엑스레이는 이제 척추뼈의 외관을 촬영을 해서 뼈들의 관계, 그리고 뼈 자체의 테두리의 모양,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검사이고, 그리고 MRI는 신경, 연골판, 그리고 근육들까지 다 각각 자세하게 촬영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CT로 MRI를 대체할 수 없냐는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더 잘 볼 수 있는 특징이 다른 검사입니다. 사실 CT 같은 경우는 단단한 구조물, 그러니까는 뼈라든지 이런 구조물들을 얇게 잘라서 보는 데 특화가 되어 있고, MRI 같은 경우는 신경, 연골판, 근육, 이런 연부 조직들을 보는 데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이제 MRI가 비싸다 보니까 더 좋은 검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런 특징이 좀 있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하고,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이런 병에서는 MRI를 촬영해 보시는 게 더 적합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저도 뭐 수술을 예전에 받아봤지만 뭐 수술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일이고 이제 겁나는 일이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척추 수술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이제 크게 열고, 그리고 등에 흉터가 이만큼 이렇게 남고, 그런 수술들을 이제 예전부터 많이 해왔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흉터를 이제 목 뒤나 허리 뒤나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꼭 척추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과들의 수술들이 최소 침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최소 침습이라는 건 뭐냐면 딱 병만 제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손상을 시키지 않고 병만 딱 낫게, 병만 딱 제거할 수 없겠느냐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척추 수술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고, 그래서 내시경이 더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방향 내시경은 내시경이고 큰 수술할 때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사용해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응증도 넓고, 그러면서 근육 손상이라든지 인대 손상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고, 흉터도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회복도 빠르고, 보통 수술하고 당일 저녁에는 혼자서 화장실을 다녀오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겁내하지 말고,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면 병원에 가서 이제 전문의의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척추 치료의 3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발전하고 있는 수술 중 하나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것이고, 지금까지 참포도나무병원 척추신경외과 전문의 홍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